네, 화제 이슈 콕 집어서 파헤쳐봅니다. 아침에 픽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상황 짚어볼 텐데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오후에 이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 이제 북한군 500명이 사망했다는 현지 보도와 관련해서 나왔어요. 그 내용이 우크라이나 이제 매체를 통해서 이제 나왔는데 국정원이 이제 공식적으로 첩보 파악 중이다. 예.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소식인가요? 예, 20일 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크루스크 주를 예. 향해서 영국제 스톰 섀도우라고 예. 하는 공대지 미사일이죠. 순항 미사일입니다. 12기를 이제 발사를 했는데요. 그중에 일부는 아마 지하 통신 시설을 파괴를 했던 것 같고, 그중에 일부는 아마 이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는 수경지 정도를 이렇게 파괴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아마 나오고 있는 것이 500명 정도 예. 북한군이 사망을 하고 장교 2명 그리고 통역관 네. 1명이 아마 부상을 입었다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아마 여기서도 국정원에서도 이 사실을 이제 확인을 하고 계속해서 이제 추가적인 첩보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보도가 사실이고 북한군이 500명이 사망설이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북한 내부의 동요도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죠. 이제 이걸 공개를 하고 북한 주민들이 알면 왜 이게 네. 동요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이라는 나라는 사실상 이렇게 10,000명이 넘는 병력을 파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뭐 노동신문을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제 다 알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안 알려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이거 북한 주민들한테 알리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소문으로라도 알 가능성이 있고요. 아마 우리 전선에 있는 우리 쪽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서도 이게 이제 알려지게 되면 아름아름 이제 알려는 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북한 주민들이 동료도 하게 될 텐데 설령 이제 최초에는 북한 주민들이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게 북한 지휘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소문 단속에 훨씬 더 많은 정력을 쏟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북한군이 이제 교전 지역인 쿠르스크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본토까지 모습을 드러냈다 이런 외신 보도도 나왔거든요. 북한군이 갈수록 이제 전쟁에 깊숙이 투입이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안보실장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그렇죠. 판단하세요? 지금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쿠르스크 지역 외에 다른 데서 발견된 곳이 마리우폴이라고 하는 그런 그 항구 도시거든요. 네. 요거는 이제 2022년도 4월달에 이미 이제 러시아가 점령했던 땅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르키우라고 이거는 지금 격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안보실장이 얘기를 했지만 170mm하고 240mm 이것이 아마 넘어갔을 거다. 이것이 넘어가게 되면은 러시아에는 없는 장비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또다시 북한군 기술자들과 운용하는 장병들이 아마 넘어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발견된 인원들이 군사 기술자들이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추가 파병 그리고 이 장비들을 운용할 수 있는 병력들이 더 넘어갔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우폴이나 하르키우는 사실 러시아 본토 지역이잖아요. 네. 북한 러시아 본토 지역이 아니고 우크라이나 지역. 점령지잖아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북한군이 전장에 깊숙이 투입이 됐다 이렇게 봐도 그렇죠. 되는 이제 건가요? 쿠르스크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지역이잖아요. 네. 러시아 땅인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마리우폴이나 하르키우 같은 경우는 이것은 우크라이나 땅이거든요. 우크라이나 땅인데 지금 한쪽은 러시아가 점령했던 곳이고 한쪽은 지금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프랑스가 미국과 영국에 이어서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 제한 해제를 시사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유럽 국가들 무기 제공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죠. 스톰 섀도우라고 하는 것이 프랑스하고 같이 이제 공동 개발한 거기 때문에요. 프랑스 말고는 스칼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확실히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레드라인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럼 전투병 파병의 가능성도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은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본격적으로 스칼프라고 하는 거 또는 스톰 섀도우라는 거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 외에도 사실상 이태리라든지 독일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스페인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유럽연합의 핵심적인 국가들도 여기에 동참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이렇게 보죠.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러시아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공급하면 강경 대응 나서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네, 뭐 당연히
당연히 이제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고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이번 주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특별사절단이 이제 한국을 방문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 의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정부는 변함없는 정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단계별로 우리가 대응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나토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훨씬 더 이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의가 이루어질 거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당선인 척하고도 물밑 접촉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교감을 이루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한국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아마 판단해서 발표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젤렌스키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내년에 종전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네.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종전을 앞두고 더 교전이 치열해지는 거 아니냐. 네. 종전 협상에서 좀 더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종전 협상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종전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 트럼프가 구상하고 있는 안이 있잖아요. 예. 그 안이 이제 소위 말하는 현 접촉선을 군사 분계선으로 해서 거기에 이 양쪽에서 이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비무장지대를 설치한다는 것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조금이라도 땅을 더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하듯이 새벽이 오기 전에 어둠이 가장 깊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휴전 협상이 시작되고 또 휴전 협정이 종결될 때까지 그때가 가장 격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 당선인 척도 휴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푸틴 척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젤렌스키 척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휴전 협상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에 시작은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휴전 협정으로 곧 종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격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죠. 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김현수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